자, 지금부터 일강 평형과 안정성 이야기를 한번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 이제 PPT 잘 보시면 되고. 자, 우선은 처음에 뭘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약간 베이스적인 이야기를 할 거야.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이 힘이라는 거는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치? 자, 운동 상태라는 거는 뭘 표현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 정지 상태. 그치? 얘가 움직이면은 뭐 운동 상태가 되겠지. 뭐 등속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동 상태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정지된 물체에 힘을 빡 주면은 얘 운동 상태가 어때? 바뀌겠지. 그치? 자, 두 번째.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힘을 주면 모양이 어때? 변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힘이라는 건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인데 자, 우리 물리 교육 과정에서는 모양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야. 이제 뭐에 관심이 있어? 운동 상태 변화에 관심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치? 자, 그 다음 1번. 알짜힘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가로치고 뭐라고 써있냐면 힘의 합력이라고 써있어. 힘의 합력. 즉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치잖아. 그걸 우리는 알짜힘이라고 표현해. 알짜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자, 이런 동그란 물체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자, 내가 이쪽에 오른쪽 방향으로 10N이라는 힘을 가했대. 그치? 이 뉴턴이라는 건 일종의 힘의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런데 반대쪽 방향으로 내가 3N이라는 힘을 가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럼 이 물체는 실질적으로는 오른쪽 방향으로 7N의 힘을 받고 있다는 거랑 똑같이. 그지? 그래서 이런 7N의 힘을 우리는 뭐라 불러? 알짜힘. 다른 말로 힘의 합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맞지? 만약에 양쪽에 걸리는 힘이 동일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물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힘을 마치 안 받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네? 그래서 이 알짜힘, 힘의 합력을 구해 볼 건데 자, 상황을 내가 이렇게 제시를 하나 해놨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F1과 오른쪽 방향으로 F2라는 힘이 가해졌대. 그럼 여기에 작용한 알짜의 힘은 F1 플러스 F2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굉장히 단순해. 자, 두 번째 상황 한번 봐볼게. 물체 오른쪽 방향으로 F1이 작용을 했고 왼쪽 방향으로 F2의 힘이 작용을 했는데 이 화살표 길이를 보면 길이가 길면 길수록 힘이 세다는 말이야. 그치? 자, 그럼 F1이 크고 F2가 좀 작겠네. 그치? 그래서 전체 알짜 힘은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주시면 되겠지? 그치? 자, 세 번째 상황을 봐보자. 오른쪽 방향으로 F1과 F3, 왼쪽 방향으로 F2가 작용했다면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 F1 플러스 F3에서 뭐를 빼줘? F2를 빼주면 되겠지. 그치? 되게 단순한 거야. 더하기 빼기만 너희가 잘 해주시면 돼. 자,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의 힘의 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거든. 자, 여기 보시면 힘을 합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줘. 첫 번째가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게 있고 삼각형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뒤에 돌림임 단원 문제를 풀 때 이게 나오거나 막 그러진 않아. 그치? 않지만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쪽 방향으로 A만큼의 힘이 가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냥 내가 따로 한번 해볼게. 자, 이쪽 방향으로 B만큼의 힘이 가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방금 전까지는 아예 힘의 방향이 어때? 동일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둘을 어때? 더해주면 되지. 그지? 자, 더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어때? 달라버리잖아. 그지?
자, 이럴 때는 힘을 어떻게 합성시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느낌이야. 자, 얘의 정확하게 뭘 그리냐면 평행사변형을 그려. 이런 식으로 힘을. 이제 그럼 여기에서 어디로 가면 돼? 여기 끝으로 가면 돼. 이게 A랑 B의 힘을 합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이런 걸 우리는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불러. 그치? 간단하지. 얘가 A 플러스 B야. 자, 그런데 자, 여기 있는 이 A 있잖아. A라는 힘을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볼 수도 있겠지. 그잖아, A를. 얘를 옮긴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화살표 그대로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래서 시작과 여기 끝을 다이렉트로 연결해. 그치?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평행사변형 상황이나 자, 이번에는 뭘로 만든 거야,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든 거잖아. 상황이 어때? 똑같지? 그지? 이런 걸 우린 뭐라 불러? 삼각형법이라고 불러. 그치? 그래서 상황이 똑같은 거야.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옮긴 거야? 그냥 이쪽 방향으로 옮겨줬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치? 자, 이렇게 힘을 합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힘을 합칠 줄 알았다면 힘을 어때? 분해를 시킬 수도 있으셔야 되거든. 분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 보시면 자, X축 방향으로 fx가 작용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Y축 방향으로 fy가 작용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럼 이 상황에서 힘을 합쳐볼게. 그럼 우리 뭐 그린다고 했어? 평행사변형 그린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럼 지금 화살표로 그린 이게 뭐가 되겠어? 합쳐진 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치? 그걸 내가 그냥 여기다 우리 F라고 써놨지? F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이번에 뭘 구해볼까? 이 F를 만들어낸 Fx축 힘, 그래서 Fx라고 불러. Y축 힘, Fy를 한번 구해볼게.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이각이 세타였다고 한다면 너희들 수학 배웠잖아, 이렇게.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 한번 해보자. 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야? 얘 분의 얘잖아. 그지? 자,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해도 돼? F분의 FY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럼 여기서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FY 값은 F 사인 세타 요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겠네. 그지? 한마디로 이 힘의 크기는 뭐야? F 사인 세타. 그지? 자, 이 정도 이해하겠지. 자, 그럼 코사인 세타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수학적으로. 자, 코사인 세타는 뭐야? F분의 얘겠지. 그지? 그러면 F분의 FX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럼 FX는 뭐가 되는 거야? F 코사인 세타. 한마디로 이 힘은 F의 여기가 코사인 위치잖아. F 코사인 세타가 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렇지? 수학적으로. 그치?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연습을 좀 해보자면, 자, 이쪽 방향으로 F가 있었다. X축임과 Y축임을 구할 거다. 그치? 여기가 세타다. 자, 그럼 X축 구해볼 거야. 그럼 얘는 뭐랑 관련돼 있어? 코사인 세타랑 관련되어져 있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 그치? 그래서 F 코사인 세타가 fx다. X축 방향이. 자, 그럼 Y축 방향인 얘를 한번 구해볼 건데 얘는 사인과 관련된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서 F 사인 세타가 FY입니다. 요렇게. 그치? 요 정도. 자, 그럼 지우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요 이야기를 한 번만 좀 해볼 건데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야. 아닌데 이것도 알고는 있으시면 좋아요. 그치? 자,
지금 현재 물체가 어디 위에 있냐면 빗면에서 이동을 할 거야. 빗면에서. 그치? 그럼 이때 이 빗면을 타고 내려가는 빗면 방향 힘을 한번 구해볼 거야. 힘. 자, 그럼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이 물체는 항상 우리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거든. 그걸 중력이라고 불러. 중력. 그럼 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무슨 힘을 받고 있겠어?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겠네. 그치? 근데 내가 이번에는 뭘 구하고 싶냐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빗면을 타고 내려가는 힘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지금 상황상.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뭐를 했어? 힘의 분해를 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 보시면 이쪽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힘이 있었을 거고 이쪽으로 가는 힘이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세타로 주어지거든. 세타로 주어지면 얘가 x축이고 y축 방향 힘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꼴이라고 생각하면 돼. 닮은 꼴. 그치? 왜 닮은 꼴인지 그걸 수학적으로 맞춰보지는 말고, 그치?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간단하게만 볼 거여서, 자, 여기가 세타 값이 되거든? 그치? 자, 그럼 이쪽 방향 힘은 어떻게 되겠어? 얘가 F잖아. mg지. mg 여기 위치가 뭐야? 코사인 위치잖아. 그럼 이쪽으로 가는 힘 mg 코사인 세타로 분해를 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쪽 방향도 한번 구해볼까? 그게 이거겠지. 그치? 그럼 얘는 mg의 사인 위치지.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힘은 mg 사인 세타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정도. 그 다음 페이지 이제 3번 한번 봐봅시다. 알짜 힘과 운동 상태. 자, 만약에 알짜 힘이라는 힘이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운동 상태가 당연히 변할 거야. 왜? 기본적으로 힘이 작용을 하면 운동 상태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근데 알짜 힘이 0이래. 그 말은 즉슨 실질적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야. 그치? 상쇄가 돼가지고. 그러면 정지를 하거나 또는 무슨 운동을 해야 돼? 등속도 운동을 할 거야. 가끔 너희들이 선생님 힘을 받지 않았는데 등속도 운동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너희들 여기서 말하는 알짜 힘이 작용했다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운동 이후를 말하는 거야. 당연히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힘을 안 받으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당연히. 그렇지? 무조건 정지 유지를 해주셔야 돼. 그렇지? 근데 얘한테 힘을 빡 주면은 얘가 뭐야? 예를 들어서 V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운동을 시작한 이후를 말하는 거야. 그치? 이때부터.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는 힘을 받으면 속력이 어때? 빨라질 거야. 그치? 반대쪽으로 받으면은 속력이 어때? 느려지거든. 근데 아무 힘도 안 받잖아. 그럼 그 속도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치? 그래서 운동한 이후에 힘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물어보는 거야. 운동한 이후에 알짜 힘이 0이면은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 첫 번째 상황 한번 보시면 만약에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을 하잖아? 당연히 속력이 어때? 빨라지겠지. 빠르기가 빨라질 거야. 자, 두 번째. 운동 방향은 오른쪽인데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왼쪽이잖아. 지금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그지? 그럼 빠르기가 어때? 감소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상황 봐보자.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힘이 어디로 작용을 했어?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속력이 변해 안 변해? 빠르기가 안 변해. 그치? 뭐만 바뀌는 거야? 운동 방향만 바뀌는 거야.
즉 우리가 물리에서는 수직하고 좌우 관계를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되거든. 자, 무슨 말이냐? 자,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내가 수직으로 힘을 주잖아. 그치? 수직 방향 힘을 주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에 얘가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오른쪽 방향 속력에 영향을 끼치진 않아. 그치? 다만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운동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봐요. 그치? 속력은 오른쪽 방향의 속력은 항상 일정해요. 그치?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는데 수직의 힘이 작용을 하면은 서로 영향을 안 끼치는 거야. 속도에는, 빠르기에는. 자, 네 번째. 만약에 물체에 알자힘이 작용하지 않았대. 알자힘이 0이잖아. 그럼 등속도 또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겠지. 간단한 이야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본격적으로. 방금 것까지는 힘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본 거고, 자, 이번에는 이번 단원의 주 이야기인 돌림힘을 이야기해볼게. 돌림힘. 자, 이걸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거든. 물체의 힘이 작용을 할 때 회전하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 회전하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한번 봐볼게. 보시면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문이야, 문. 자, 너희들 우리 문을 한번 그려보잖아. 얘도 문이 있대. 자, 손잡이가 있지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어? 경첩이 달렸지, 경첩. 그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이쪽으로 밀잖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밀면 얘가 어때? 돌아가겠지, 그지? 돌아가는데 영향을 끼치는 힘을 우리는 돌림 힘이라고 표현해. 돌림 힘.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 이걸 어디서 쳐다본 거야? 위에서 쳐다봤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디겠어? 여기 부분이겠네. 그지? 손잡이 부분이 어디야? 이 부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저기 문에서 경첩이 달려있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회전축이라고 불러. 얘를 기점으로 돌잖아. 내가 내 몸이 이제 경첩이라고 생각을 해보잖아. 축이라고 생각하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그치? 자, 회전축이야. 자, 힘을 가하는 장소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뭐가 있냐면 거리가 있어. 이렇게 거리. 그래서 거리를 뭐라고 표현을 해? 그냥 그게 단순히 R이라고 불러요. 이 R을 우리는 뭐라 표현하기도 하냐면 회전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회전팔. 그치? 그 회전팔의 끝에 뭐가 작용을 해? 힘이 작용해서 얘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치? 그러면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이 문에 지금부터 여기서 여기 경첩이야. 이 거리까지를 R이라고 할게. 자, 그럼 내가 회전팔이랑 나란한 부분으로 힘을 이렇게 잡아당기잖아. 힘을 주잖아. 그럼 얘가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겠지. 그치? 너 문자로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치? 그럼 너희들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된다. 그잖아.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 당겨봤자 어차피 돌아가지 않거든. 돌림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향?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돌아가거든. 내가 직접 이걸 사실 저기 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강의를 찍고 있어서 못 보여주는데, 자,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밀었다고 해보자. 손으로. 경첩 근처를 내가 밀잖아. 그럼 얘가 잘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간다. 실제로. 근데 내가 이 회전축으로부터 좀 거리가 먼 지점에 딱 와서 밀잖아. 그러면 잘 돌아간다. 그치? 그래서 이 돌림힘이라는 거는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치? 그래서 뭐와 관계가 있냐면 돌림힘의 크기는, 이 돌림힘 크기를 영어로 하면 토크라고 하거든. 토크. 근데 요즘은 토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을 해? 타우라고 표현을 해요. 타우.
그렇지? 자, 타우는 회전팔이 길면 길수록 어때? 돌림힘의 크기는 커지겠지. 왜? 내가 똑같은 힘을 줘도 가까운 데서 주냐, 먼 곳에서 주냐에 따라서 돌아가는 정도가 좀 달라지거든. 그치? 그래서 회전팔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 돌림힘의 크기는 커져요. 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주냐, 이렇게 주냐에 따라서 돌아가는 정도가 어때?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힘에도 뭐에? 비례 관계가 돼요. 그치? 그래서 돌림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뭐야? 줄게. 회전팔 길이 곱하기 뭐야? 힘. 자, 이 힘은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어야 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단위 한번 써볼까? 너희들 힘의 단위는 뭐야? 뉴턴이고, 자, R은 뭐야? 결국은 거리니까 미터.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게 여기서 조금 개념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물리에서 혹시 1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1. 자, 이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FS 해가지고 우리 막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나중에 너희가 1을 배우기도 할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1을 했다라는 말은 내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줬을 때 이쪽 방향으로 1m 이동을 했대. 그치? 그러면 우리는 몇 줄의 일을 했다고 하냐면 10줄의 일을 했다라고 하거든. 다르게 표현을 하면 10N 곱하기 미터. 결국 뉴턴 곱하기 미터라는 말이 에너지 입장으로 줄이라는 표현이거든. 근데 그럼 얘나 지금 단위가 어때? 똑같잖아. 그지? 근데 이때는 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줄이라고 표현하면 돼? 안 돼? 안 돼. 맞지? 얘는 지금 운동 방향으로 지금 힘을 가해 준 거고 얘는 뭐야? 수직이잖아. 상황이 조금 다르거든.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줄이라는 에너지 단위를 쓰지 않는다 정도만 그냥 개념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맞지? 자, 이번에 여기 지금 너희들 나중에 뭐 군대 가면 많이 볼 건데 스패너가 있거든. 스패너. 자, 그럼 얘도 이제 여기 뭐야? 나사 같은 거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데 쓴단 말이야. 돌리는데. 자, 그럼 내가 돌릴 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럼 결국 돌림힘이라는 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 힘을 구해야 돼? 분해를 시켜서 이쪽 방향 힘을 구해줘야겠지. 그지? 그럼 여기가 세타라고 했다면 얘는 사인 관계니까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야? F 사인 세타. 그치? 결국은 여기서 돌림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뭐야? 거리 곱하기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분해시켜서 그래서 F 사인 세타가 돌림힘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분해시킬 수 있으면 돼요. 자, 3번. 자, 돌림힘의 방향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방향은 시계 방향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거든. 자, 지금 이 상황 한번 봐볼게. 만약에 이렇게 돌림힘이 작용을 했을 때 얘가 무슨 방향으로 돌겠어? 시계 반대 방향. 맞지? 단순하지? 내가 만약에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준다면 얘는 무슨 방향으로 돌아?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그치? 그래서 돌림힘의 방향이라는 건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돌림힘을 이용하는 예시를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 예시로 뭐가 나오냐면 지뢰 이야기가 나와. 지뢰. 너희들 이 지뢰라는 거는 이거야. 적은 힘을 이용해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기구를 지뢰라고 표현을 하거든. 네? 자, 그래서 상황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 받침점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물체를 여기다가 올려놓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치? 그럼 물체가 이쪽 아래쪽으로 뭐야?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 불러? 작용점이라고 불러. 작용점. 그럼 결국은 내가 이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어디다 힘을 줘야 돼? 이 반대쪽에 힘을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는 힘점이라고 불러. 그래서 지뢰는 기본적으로 받침점, 작용점, 힘점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치? 자,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원래 가만히 놔둔다라고 하잖아. 그럼 이 물체가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겠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황이겠지? 이렇게. 그럼 나는 이쪽으로 힘을 줘가지고 얘를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치? 자, 그럼 이게 사실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 무슨 힘이 작용한다? 돌림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수평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가정을 해보자. 수평. 이 물체가 있는 거야.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거야, 이쪽으로. 자, 그러면 돌림 힘이 평형 상태란 말이거든. 돌림 힘이 평형 상태라는 말은 얘가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치? 그럼 내가 평형 상태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 힘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 힘의 크기를 똑같이 해주면 되거든. 그럼 돌림 힘 평형 상태가 돼가지고 얘가 수평 그대로 정지 상태를 유지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B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A라고 한번 해보자. 물체의 무게를 W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돌림힘 한번 보잖아. 시계 방향이 지금 현재 뭐냐면 B 곱하기 W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은 A 곱하기 뭐야? F가 되겠지, 돌림힘. 그럼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동일했다고 한다면 얘는 회전 자체를 안 할 거야. 맞지? 수평 상태를 유지를 할 거야. 그치? 그래서 A 곱하기 F 되게 단순하잖아. 얘 곱하기 얘랑 얘는 얘 곱하기 얘랑 똑같습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 수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즉 이 물체를 여기까지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값을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이거 정리를 해보잖아. 그럼 F는 뭐야? A분의 B 곱하기 W 이렇게 되거든. 자, 이걸 마치 공식처럼 외워도 상관은 없고 굳이 안 외우고 그냥 수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냥 공식처럼 생각을 해볼까? F는 뭐야? A분의 B 곱하기 W 이렇게. 그치? 얘분의 얘 곱하기 W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좀 귀찮아요. 그냥 선생님 저는 A 곱하기 F는 B 곱하기 W로 구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그치?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기구들이 있단 말이야. 뭐가 있어? 병따개, 장돌이, 뭐 망치 뒤에 있는 거지. 뭐 뽑을 때 쓰는 거, 뭐 가위, 스패너, 대저울, 사람의 뼈와 근육 등등 이런 게 있거든. 이런 것들은 너희가 시험 전에 조금은 암기를 해줘. 그리고 학교에서 가끔 이런 걸 가르쳐줄 수도 있거든. 힘점, 받침점, 작용점 위치에 따라서 1종지를, 2종지를, 3종지를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 그치? 이 셋의 위치가 바뀔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알려주면은 너희들 교육과정에는 정확하게 써있진 않거든. 그래도 잘 외워두세요. 자, 축바퀴 한번 봐볼게요. 축바퀴.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센스가 좀 있다고 하면 딱 보자마자 느낌이 나야 된다. 느낌. 봐봐. 내가 여기서 F 값을 구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 R 곱하기 힘과 R 곱하기 힘은 어때?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 이런 느낌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단위를 정확하게 보면 뭘로 써줘야 돼? 미터로 써주셔야 돼. 그래서 0.8m 곱하기 F는 0.2m 곱하기 100N. 그치? mg 해가지고 그치? 중력의 크기는 m 곱하기 9.8이죠. 원래는. 근데 10으로 가정해서 그치? 그래서 얘도 이제 자동차 운전대 드라이버
자전거 기어 체인 달린 거 있지? 그 촉바퀴 문 손잡이 요 정도 너희가 한번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네 번째 이제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 이 두 개를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첫 번째 이제 힘의 평형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뭐 예를 들어 통합과학을 배운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정지 상태는 뭐야? 힘의 평형 뭐 요 정도로만 그냥 기억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보자는 거야. 자, 힘의 평형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을 해서 알짜임이 0인 상태야. 알짜임. 그치? 실질적으로 힘을 합친 값이 0인 상태를 우리는 힘의 평형 상태라고 표현을 해. 자,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이라는 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을 합쳤을 때 그게 0이어야 돼.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힘이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힘이 있겠지. 그걸 합쳤을 때 몇이다? 0이다. 그 말은 즉슨 회전을 한다는 말이 안 한다는 말이야? 안 한다는 말이야. 그치? 그때를 돌림힘 평형 상태라고 불러. 자, 그럼 다섯 번째로 이제 역학적 평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역학적 평형은 힘의 평형과 돌림힘 평형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한 상태야. 그치? 우리가 이래 힘의 평형만 만족한다고 해서 그 물체가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야. 돌림힘의 평형만 만족한다고 해서 어떤 물체가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거든. 이 두 개를 모두 다 만족하잖아. 그럼 어떤 물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 돼. 그치? 그런 이야기들을 뒤에서도 할 거야. 자, 이게 수정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자, 이거 조금 잘못된 친구 바꿔보세요. 작용선이 다른 경우나. 자, 이렇게. 자, 우선은 너희들 이걸 보지 말고 지금 여기 칠판만 한번 보고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어떤 물체가 있었어? 동일한 물체야.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 힘을 작용을 해서 오른쪽으로 당길 거야. 힘이 작용하는 지점을 우리는 작용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작용점. 자, 이쪽으로 10N의 힘으로 잡아 당겼대. 그치? 자, 이번엔 반대쪽으로 10N의 힘으로 잡아 당겼어. 그러면 너희들 이게 지금 현재 힘의 평형 상태다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맞아 틀려 이거? 맞는 말이겠지. 그치? 힘의 평형 상태야. 왜? R자임이 뭐야? 0이니까.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잡아 당겼어. 10N. 여기를 잡아 당겼대. 10N. 그럼 얘가 힘의 평형 상태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애들이 이제 살짝 어때? 고민을 한다. 고민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힘의 평형을 어떤 느낌이냐? 뭔가 정지돼야 돼. 정지돼야지만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가 회전을 할 것 같지 않아? 느낌상? 그치? 그럼 이게 힘의 평형인가 아닌가 되게 굉장히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얘도 힘의 평형이야. 얘도 힘의 평형이야. 그치? 한마디로 이 한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데 반대 방향이면 돼. 그치? 그러면 힘의 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힘이 작용한 이 위치 있잖아. 작용점이 있잖아. 작용점이 하나의 라인에 있잖아. 이런 걸 작용선이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럼 얘도 한번 봐봐. 얘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이거 연장을 해. 얘가 작용선이야. 그럼 얘가 연장을 해. 작용선이야. 얘 둘은 작용선이었대? 다른 경우야. 그치? 작용선이 같든 작용선이 다르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잖아. 그럼 힘의 평형 상태라고 보시면 돼. 그치? 자,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인지를 물어본다면 얘가 회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거든.
자, 지금 당장 이 녀석은 회전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할 거야. 그렇지? 선생님, 혹시라도 회전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자, 내가 여기를 회전축으로 한번 잡아볼게. 너희가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돌리는 문제를 풀 때 회전축이라는 걸 설정을 하거든. 회전축은 여기로 설정하든 여기로 설정하든 여기로 설정하든 상관없어. 알지? 어느 지점으로 설정해도 문제를 풀 때 상관은 없어. 다만 어느 지점을 회전축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단순해질 수도 있고, 알지? 그런 차이일 뿐. 알지? 자, 그럼 봐보자. 얘는 회전축 이쪽이지? 그럼 얘는 어느 방향으로 돌겠어? 시계 방향으로 돌겠네. 얘는 무슨 방향으로 돌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네. 그지? 만약에 여기 거리가 동일했다라고 한다면 돌림임의 크기는 시계랑 시계 반대가 어때? 똑같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돌림임 평형 상태가 돼요. 그치? 그럼 얘도 한번 봐보자. 여기를 가운데를 회전축으로 한번 잡아볼게. 그치? 자, 그러면 거리 곱하기 힘 봐볼게. 자, 그럼 무슨 방향으로 돌아? 시계 방향. 그럼 얘도 이렇게 해서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겠네. 그치?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가 이렇게 되지. 같은 작용선 라인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 정지가 될걸. 왜? 이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이쪽으로 힘이 작용을 할 때 여기를 또 회전축으로 잡으면 이제 거리 곱하기 힘, 거리 곱하기 힘, 돌림힘이 있어 없어? 없잖아.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거든. 그치? 이런 상태에서는 돌림힘 평형 상태가 될 거야.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상황은 돌림힘 평형 상태는 아니지. 평형 상태는 아니다. 나중에 평형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무게중심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무게중심. 근데 무게중심이라는 건 이제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마치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 그걸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불러.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물체가 있어. 이 두 물체는 전체가 다 뭐야? 대칭 상태지. 그지? 그러면 이 녀석들의 무게중심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쏠려 있다라고 보냐면 여기 쏠려 있거든. 중심 부분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물체를 내가 정지 상태로 받쳐주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받치면 되냐면 이 무게중심 아래쪽을 받쳐. 이렇게. 그럼 안정적으로 정지 상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 이것도 봐봐. 전체가 뭐야? 죄다 대칭이잖아. 그지? 그럼 내가 여기를 내가 받친다고 하잖아. 물체가 어때? 떨어져 버리겠지. 그잖아. 근데 이 녀석은 마치 무게가 어디에 몰려있어? 가운데 쪽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맞춰주잖아. 그러면 내가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 봐보자. 만약에 모양이 불규칙한 무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질량 분포가 어느 쪽? 많은 쪽으로 조금 치우쳐져서 무게 중심이 결정이 되거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쪽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누가 더 무겁겠어? 왼쪽이 더 무겁겠지. 그지? 그럼 정확하게 정 가운데가 이거라고 한다면 이 길이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조금 무거운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내가 이쪽 지점을 받치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어때? 수평을 이룰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가벼운 쪽을 이렇게 받치면 어때? 상식적으로 떨어져 버리지. 그지?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라는 건 전체의 질량이 마치 한 곳에 모인 것처럼 되어져 있는 그 특정 지점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무게중심을 이용한 평형 상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거야. 방금 전에 내가 간단히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조금 모양이 불규칙한 물체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쪽이 조금 더 무거웠다고 해볼게. 그렇지? 그럼 나는 어디를 받쳐야지만 얘가 멈춘 평형 상태가 될 수 있어? 이쪽을 받쳐야 돼. 그렇지? 그럼 평형 상태가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가벼운 쪽을 이렇게 잡아버리잖아? 그럼 팍 무거운 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 결국은 우리는 무게중심의 아랫부분을 받치거나 아니면 무게중심 윗부분이 이렇게 실로 매달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정지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치? 모든 평형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즉, 물체의 어디를 떠받쳐? 무게중심을 떠받치면 힘의 평형도 맞추고 돌림의 평형도 맞춰서 역학적 평형 상태를 만들 수 있어. 회전도 안 하고 아예 멈춰 있다는 말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뭐를 해볼 거냐면, 자, 얘를 몽키 스패너라고 부르거든. 몽키 스패너. 몽키 스패너의 무게중심을 한번 찾아볼 거야. 무게중심. 자,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 그림으로. 자, 여기다가 실을 매달 건데 그냥 대충 가운데 어디 매달. 한마디로 이 몽키 스패너가 있으면, 내가 몽키라고 해볼까? 몽키 스패너가 있다고 하면 여기 실을 매달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딱 세워놓잖아.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 이렇게. 그치? 멈추고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어디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말이야? 무게중심의 위쪽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실에 연장선을 그으면 여기 어딘가에 지금 뭐가 있었던 거야? 무게중심이 존재했다라는 말이야.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실을 매다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살짝 움직일 수도 있거든. 근데 어느 순간 멈춰. 그치? 그 말은 즉슨 이 실로 내가 어느 위치를 지금 당기고 있다는 말이야. 무게중심 쪽 위쪽으로 당기고 있다는 말이야. 그럼 방금 전에 왼쪽에서 표시한 무게중심의 위치가 여기 어딘가거든. 여기서 무게중심의 위치가 여기 어디 연장선상이거든. 그럼 이 교점이 생기잖아. 그 지점이 뭐야? 무게중심이야. 맞지? 이런 식으로 찾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금방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설명을 하고 잠깐 쉽시다. 구조물의 안정성. 우리가 막 건물 있잖아. 요즘 건물 막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어떤 건물이 안정하다라는 말은 힘의 평형도 이루고 뭐야? 돌림힘의 평형도 이루고 있어야겠지. 그럼 완벽하게 정지 상태가 되잖아. 그 안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불러? 역학적 평형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되면 구조물이 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역학적 평형을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뭐가 일어날 수도 있어?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럼 맨 처음에 이렇게 회전을 하겠지. 그럼 결국은 회전을 하다 어때? 다시 돌아와요. 알지?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방향으로 뭐가 작용을 해? 돌림힘이 작용을 해요. 그치? 그러면서 다시 원상복구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로 안정평형이라는 상황과 불안정평형이라는 게 이제 개념적으로 나오거든. 내가 그림으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좀 해볼게. 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야. 지금 정지된 상태래. 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자, 내가 이 공을 잠깐 올려봤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왔다리 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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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은 어때? 다시 돌아오겠지. 이런 거 우리는 안정평형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지금 얘가 다 여기 정지 상태야. 지금 평형 상태야. 내가 이거를 옆으로 옮겨봤어. 그럼 얘는 떼구르르 떨어지지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오잖아.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 불안정평형이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건? 자, 이번에 무게중심과 바닥면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자,
우선 읽어보잖아. 이런 거야. 물체를 이제 기울였나 봐. 원래 이렇게 정지 상태인데 얘를 이제 기울일 거야. 그럼 내가 많이 기울이면 어떻게 돼? 넘어가 버리겠지. 근데 조금만 기울이면 다시 어때? 원상복구 되겠지. 이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 자, 물체를 기울여도 무게 중심의 작용선이 바닥면 안쪽에 있으면 다시 원래의 안정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무게 중심이 바닥면 안쪽에 있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따로 그려볼게요. 이 그림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여기 물체가 있었어. 자, 전체적으로 균일한 물질로 되어져 있는 녀석이래. 밀도가 전체적으로 균일해요.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 생기겠어? 여기 생기겠지. 그렇지?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얘를 이쪽으로 기울여 볼 거야. 기울여 볼 건데 자, 쥐꼬리만치만 기울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조금 기울였어. 그러면 무게중심이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 이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무게중심이. 그치? 자, 그러면 어디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상 회전축이 되냐면 이 지점이 회전축이겠지. 그잖아. 지금 상황상. 자, 그럼 내가 회전축을 기점으로 그냥 수직선을 하나만 이렇게 그려볼게. 자, 그럼 봐보자. 축을 기점으로 여기까지부터 여기가 뭐야? 회전팔의 거리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중력은 지금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하겠어?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잖아. 그치? 그럼 돌림힘은 당연히 여기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돌림힘이겠지. 그치? 근데 상황상 단순히 보면 얘는 무슨 방향으로 다시 돌겠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겠지. 지금 이 상황이라면. 그치? 그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원상복구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조금 더 회전을 시켰나. 조금 더. 자, 무게중심이 여기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 무게중심 쪽에서 아랫방향으로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을 하겠지. 회전축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 거리는 이만큼이었겠지. 이만큼. 이렇게. 자, 그럼 돌림힘이 작용을 해? 안 해? 안 하겠지. 그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정지 상태가 된다. 정지 상태. 한마디로 이 축을 기점 그냥 이 구조물이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얘를 조금 마지막으로 뉘어봤대. 살짝만. 더 뉘어보잖아. 그럼 이제 무게중심의 위치가 이 지점이 되겠지. 그치? 그럼 아랫방향으로 뭐 정해? 중력이 작용하겠지. 자,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겠어? 시계 방향. 그치? 그럼 얘가 넘어가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구조물이.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서 말하는 무게중심의 작용선이라는 건 뭘 말하겠어? 얘가 아래쪽으로 작용했을 때 이 선을 말하는 거야. 이 라인을. 이 라인이 바닥면에 바닥면 쪽으로 있잖아? 그럼 얘가 다시 그쪽으로 기울어지겠지. 그치? 근데 지금 맨 마지막 상황을 봐봐.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바닥면을 넘어가 버렸잖아. 그치? 그러면 기울어진다고. 그치? 이해하겠지? 이 정도면. 자, 그럼 너희들 그림으로 또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런 물체가 있고 이런 물체가 있고 똑같은 물체야. 이거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번엔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한번 세워놨대. 이제 자, 그럼 얘를 지금 더 회전시킬 건데 자, 내가 이렇게 일직선을 먼저 한번 그어볼게. 여기를 회전축으로 쓸 거야. 일직선 한번 그어볼게. 여기를 회전축으로 쓸 거야. 이제. 자, 무게중심 한번 표시를 해보자. 여기 지점이 무게중심이겠지? 그지? 자,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돌립니다. 자, 무게중심이
여기 위치까지 올 때까지는 얘가 뭐야 다시 원상복구 되겠지. 네. 그지? 근데 무게중심이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돌림힘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얘 한번 봐보자. 무게중심이 어디야? 여기지. 그지? 그럼 얘를 내가 이렇게 뒤집을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무게중심이 올 때까지는 어때? 다시 복원이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뒤집어지겠지. 그지? 자, 그럼 왼쪽이 안정하니 오른쪽이 안정하니 왼쪽이 더 안정한 거겠지? 다시 복원이 되니까. 그치? 한마디로 바닥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바닥면이 좁은 녀석보다는 더 어때? 안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자, 두 번째. 바닥면이 넓을수록 좋은 거야. 자, 동일한 크기의 물체. 동일한 크기 물체야. 자, 근데 이 물체는 물체마다 무게중심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 동일한 크기의 물체라고 해도. 자, 이 녀석은 무게중심에 중심이 여기 있었대. 아래쪽에. 자, 이 녀석은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었대. 이제 자, 그럼 얘를 이제 뒤집을 거야. 이렇게. 뒤집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냐면 얘를 회전축으로 한다면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 안 뒤집어지고. 그럼 얘도 한번 봐보자. 얘는 이렇게 잡고 얘는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겠지. 네. 자, 누가 더 잘 버티는 거야? 얘가 더 잘 버티지? 그지? 있잖아. 그럼 무게중심이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낮은 게 더 좋잖아. 그지? 자, 결국은 결론이 뭐야? 바닥면이 넓고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구조물은 더욱더 뭐야? 안정하다.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힘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할만하지? 그치? 개념적인 이야기야. 자, 그래서 세 개의 구조물이 있을 때 이 녀석들의 안정성을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야. 그치? 빨리 간단하게 이야기하고만 넘어갈게. 우선은 단순히 봤을 때 바닥면이 넓고 무게중심이 낮아야지만 좋은 거야. 더 안정한 거야. 자, 바닥면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얘 둘이 크고 얘가 가장 작으니까 얘 둘이 더 안정하겠네. 그치? 자, 무게중심의 위치 한번 봐볼게요. 얘 둘을 비교했을 때 무게중심이 얘가 더 어때? 낮지. 그지? 얘가 뭐야? 가장 안정한 상태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얘를 뒤집기 위해서 돌려야 주는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을 했거든? 얘를 뒤집으려면 세타 값이 어때? 엄청? 나머지들에 비해서 크겠지. 더 많이 돌려줘야지만 얘가 뒤집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세타 값을 비교해보면 보다 세타2, 세타2보다는 세타3. 한마디로 이 녀석은 각도를 많이 해줘야지만 얘가 뒤집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거의 다 왔어. 한 두 개 정도 남았거든. 자, 복원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복원력. 자, 너희들 복원력이라는 건 어떤 녀석이 물체가 평형 위치에서 벗어나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해? 원래로 돌아오려고 하잖아. 그 힘을 우리는 복원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복원력에 의한 돌림힘과 안정성. 자, 한번 좀 읽어보면 만약에 역학적 평형 상태를 벗어났다. 어떤 물체가. 그러면 복원력에 의한 뭐가 작용해? 돌림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물체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자, 대표적 예시로 뭐가 있냐면 오뚜기 예시가 있거든. 오뚜기. 오뚜기 한번 봐볼까? 얘도 오뚜기를 여기 이렇게 팡 치잖아? 그러면 얘가 어때?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 그지? 복원력에 의한 돌림힘이 작용해서 돌아온다는 말이거든. 그 왜 얘가 돌아오는지 한번 상황을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가 받침점이야. 여기 회전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가 무게중심이야. 그치? 그러면 회전축하고 무게중심 아래쪽으로 F가 작용을 했겠지. 그치? 날아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지 상태야. 돌림 힘이 없어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버렸어. 그러면 무게중심의 위치가 어디야? 지금 현재 여기잖아. 그지?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버린 거야. 그지? 자, 그럼 이때 한번 봐보자. 회전축이야. 여기까지가 거리야. 이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잖아. 그럼 무슨 방향으로 돌림 힘이 작용을 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잖아. 그럼 지금 나 이거 어디로 민 거야? 시계 방향으로 맨 처음에 밀었지. 그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 다시 뭐가 작용을 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림 힘이 작용을 해버리네. 이제 다시 원상복구 된다고. 그치? 자, 제자리로 돌아오는 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 오뚜기하고. 자, 이 녀석이 지금 무게중심이 대략적인 위치가 한 이 정도 되나봐. 무게중심. 추 여기 매달고 정지된 상태야. 전체적인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이 정도 위치가 무게중심이거든. 그럼 얘를 오뚜기처럼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버렸어.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갔겠지. 그치? 그럼 여기를 축으로 본다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요. 그치? 그래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자, 마지막으로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여준 예시. 자, 우리 길거리 보시면 이 원뿔 구조물 보이잖아. 자, 그러면 바닥면이 어때? 넓어. 그지? 무게중심도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겠어? 이쪽이 더 무거우니까 무거운 쪽으로 무게중심은 저 치우치거든. 자, 사다리차. 가끔 이거 뭐 간판 달 때 많이 보거든, 건물에. 간판 달 때 이거 딱 이렇게 다리를 딱 해가지고 여기를 받쳐준다. 그 이유가 뭐겠어? 바닥면을 넓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치? 초고층 건물. 너희들 건물이 이렇게 된 초고층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거에. 그치? 어떻게 만들어야 돼?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줘야겠지. 그치? 그래야 바닥면도 넓어지고 무게중심도 전체적으로 이쪽이 더 무거울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 아파트 지을 때 최대한 지하를 깊이 파잖아. 지하 막 3층, 4층까지 있잖아.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로 치우쳐? 아래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그치? 그럼 잘 안 무너져요. 그치? 자, 우선은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쪽부터 문제 풀어봅시다.